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통합해 글로컬 대학 지정을 추진합니다. 부산과 목포 시민사회도 일국 1해양대 추진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구가 재난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구호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화산구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압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차량 182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함께 북극 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해양 물류와 해운, 해사 분야 등 전문 인력이 절실해졌는데요.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국내 해양산업 인재 육성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과 목포 시민사회도 일국 1해양대 설립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는 일국 1해양대를 내세워 글로컬 대학 본지정에 도전합니다. 지난 11일 최종 실행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부산을 본 캠퍼스로 한 통합대학 출범을 추진하고 첨단 해양산업 분야의 융합과 학과 캠퍼스 특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본지정을 통과하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과 함께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산과 목포의 14개 시민단체도 양 대학의 통합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해양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주장입니다. 해양 강국으로서 장보고 대사가 세계를 이끌었던 그런 충분한 해양 강국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충분하게 해양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의 내용이 있고 그 인재 양성과 여러 가지들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과 목포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발전 전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이 부산과 목포는 물론 여수와 광양, 울산, 포항 등 남북권 연계 발전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초집중을 해소하는 남북권 발전축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 균형 발전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면에서 부산과 목포가 함께 발전하는 남북권 전체가 연계해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마중물이 되고자고 두 대학의 통합을 일국 1국립해양대 구축을 우리가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와 북극항로 개척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해양대 통합 글로컬 대학을 통한 대한민국 해양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부산 지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그런데 수도권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근무 환경으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부산 지역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미스매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재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13%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부산 전략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역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미스매치 주요 요인은 임금 격차로 조사됐습니다. 이공계 대학생 30%가 초임 4천만 원 이상을 원하지만 지역 기업 90%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절반 이상은 3천만 원대 초반을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우수 인력 확보를 꼽았고 그리고 높은 인건비도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인건비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기업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단기 과제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업과 이공계 대학생 간 인식 차이도 컸습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을 뽑을 때 실무 경험과 전공 이수, 현장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반면 이공계 대학생들은 취업할 때 임금 수준과 근무 시간 준수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으로 고려해 채용과 구직 사이의 눈높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확대와 산업 협력 강화,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그 산학 협력 사업이 주로 1년 단위의 그 단기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인재 육성 및 채용 연계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HMM을 비롯한 그런 해운 대기업들이 부산으로 이전해야지만이 나름대로 부산이 해운 항만 산업의 어떤 거점으로 육성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갖다가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의소는 정부와 그다음에 부산시와 함께 협력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눈높이를 맞추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때 부산이 진정한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강서구가 재난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구호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350쪽 분량 매뉴얼북은 재해구호 조직 운영 체계와 구호 물자 지원 절차, 재난 단계별 행동 요령 등을 비롯해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책과 실무자 행동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강서구청 전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재난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압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차량 182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가치 없는 재산을 장기간 압류 상태로 유지할 경우 징수 효율이 떨어지고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사상구는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영세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발언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80주년 경축식 기념사입니다. 김 관장은 기념사 전문을 공개하며 반박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기념관 노동조합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고 여당은 김 관장을 겨냥해 일명 알박기 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용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 김영석 관장은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이 발언은 정권 교체로 자진 사퇴 여론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급기야 독립기념관 노조도 김 관장의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김 관장에게 직접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관장의 기념사는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여 식민사관을 정당화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독립기념관 노조는 관장의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여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일명 알박기 금지법을 이번 정기 국회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매국노의 심토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 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김 관장은 광복절 기념사 논란 직후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기념사 전문을 공개하고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1200채 가까운 빌라를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번지기 시작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등 또 다른 이름으로 퍼지는 교묘한 전세 사기. 눈 깜짝할 새 당해버리는 탓에 당황하기 쉬운데요. 먼저 그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커뮤니티. 전세 사기 당했는데 숨 막히고 버겁다. 다른 세상 얘긴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상 그 상황이 돼보니 눈앞이 깜깜해진다는 게시글이 넘쳐납니다. 막막한 전세 사기 피해 현실에 조언을 구하는 댓글이 잇따르는 겁니다. 올해 8월 기준 결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2천여 명,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만 3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서울 지역 피해는 9천 건에 달합니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 신청 가운데 피해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부결된 건만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65%가량으로 가장 많은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임대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률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조차 인증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세 사기 당한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현실과 법리의 간극이 생기는 상황. 이미 엎질러진 전세 사기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북구 화명동 기찻길 숲속 맨발 산책로 1.5km의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8월 약 300m 1단계 조성을 시작으로 지난달 경부선 화명역까지 1.2km 2, 3단계 황토길을 조성하고 관리 기반 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는 산책로를 따라 수국 5천 주를 심어 도심 속 주민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북구을 박성훈 의원이 북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화명동 단절된 산책로에 보행로를 개설하는 데 3억 원, 금곡동 동원역 일원에 사각수로관을 설치해 침수를 예방하는 데 2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성훈 의원은 지금까지 4차례에 행안부와 교육부로부터 모두 37억 6,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사상구 김대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함께 AI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학과 대학원생 연구 장려금 지원과 특성화 대학 및 기업 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인공지능 인재혁신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국내 AI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은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DMZ 여정을 함께한 광복 그리고 분단 80주년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을 몸소 체험한 이번 여정이 참가자들에게 단지 좋은 경험에 그쳤을까요? 비무장지대에서 마주한 분단 현실은 청년들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인식까지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청년들의 통일 감수성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민족 감정보다 실제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더 궁금합니다. 북한이 지금 저희 나라보다 못 사니까 북한을 도와주려면 좀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요. 그 경제와 교육, 사회 통합과 신뢰 형성, 한 세계에 가까워진 갈라짐 역사에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묻습니다. 청년들의 통일 감수성은 감정적 동질감에서 정책적 상상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온 7명 전원은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그 전제는 현실적 준비였습니다. 그 설문에서는 경제 격차, 상호 신뢰, 교육 격차가 가장 큰 우려로 꼽혔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서 그 통일을 고민하는 태도가 드러난 겁니다. 분단은 과거 일이지만 통일은 미래 숙제. 그 청년들 눈에 비친 한반도 내일은
가능성보다 준비를 먼저 말합니다. 통일이 되면은 북한인들의 그 값싸한 노동력을 우리나라로 흡수시키면은 우리나라에게 당연히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차별이란 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봐요. 막연한 통일이 아닌 실천을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감수성. 그 변화 속에서 진짜 평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기 전까지는 통일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생각보다는 되게 가까이 다가온 걸 느끼고, 하지만 이제 아무리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끼더라도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준비 없이 계속 그렇게 통일을 무작정 했다가는 많은 격차들이나 많은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서로 가슴에 작은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며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들의 손짓이 광복을 더욱 빛나게 할 통일 그날을 애타게 염원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 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기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전국체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유명 유튜버 홍범석과 초마드와 손잡고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18년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 홍범석은 부산의 명소에서 실제 육상 선수들과 스피드 대결을 펼치면서 전국체전의 열기와 부산의 매력을 동시에 알리고 있고요. 여행 유튜버 초마드는 체전 참가 선수들이 자랑하는 맛집, 힐링 명소, 이색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부산의 관광 매력을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스포츠 도시 부산의 열정과 매력을 전할 이번 협업.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체전의 열기를 알리기 위한 부산시의 색다른 시도. 이제는 도시 곳곳에서 체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장 밖 진짜 이야기. 이번엔 저와 함께 체전도시, 부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시죠. 부산의 대표 관광 명소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서 부산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서핑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엄청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서핑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많이들 배우러 오시는지, 또 파도를 즐기러 오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송정해수욕장은 예전부터 서핑 명소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제가 찾은 날도 초보부터 숙련자까지 파도 위 짜릿한 순간을 느끼고자 강습과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서핑은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라서 바다에 있는 동안 그 스릴과 재미는 한번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 바다에 있는 동안은 일상생활에서 가졌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서핑을 하기 좋은 부산에서도 특히 바다 장소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그리고 서핑 언제 하면 좋은지 계절도 좀 추천해 주세요. 서핑은 365일 가능한 스포츠라서 일단 지금 송정해수욕장이 사계절 파도가 주로 잘 들어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괜찮고, 여름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그래도 조금 파도가 잘 들어옵니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 서핑이 전국체전의 정식 종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핑이 전국체전의 종목이 된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서핑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이제 전국체전에도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서핑이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서핑이 조금 더 대중화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다에서 준비라고 말씀드리면 양팔 한번 쭉 펴보세요. 하나, 둘, 셋.
초보자들은 바다로 나서기 전 육상에서 기본 자세와 패들링을 배우는데요.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펴주시면 돼요. 설레요.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고 파도를 기다리는 순간 그 몇 초간의 긴장과 집중 그리고 도전이 서핑의 진짜 묘미입니다. 파도에 밀려나고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파도 위에 서는 그 순간의 성취감과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바로 이 감정이 서퍼들을 다시 바다로 이끄는 힘이라고 하죠. 근데 그 파도를 타는 이 짧은 순간이 너무 재밌어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해양 레포츠 천국 부산. 계절을 가리지 않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로 늘 활기가 넘칩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그 매력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언젠가 전국체전 무대에서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원래 조금 파도가 세긴 했는데 뭔가 파도를 타고 가면 뭔가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뭔가 처음에는 물에 빠지는 게 조금 무서웠는데 타다 보니까 뭔가 차분하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파도를 탄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는 일상에 접하지 못하는데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파도 타고 가니까 뿌듯함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제가 서핑을 발리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발리에서 서핑할 때랑 이렇게 송정에서 서핑할 때랑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큰 차이점은 이제 물 온도가 완전 달라요. 여기에서는 물이 엄청 찹다 보니까 서핑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핑하러 송정으로 오세요. 서핑하러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전국체전은 스포츠와 여행이 함께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만큼 그 지역만의 매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다음 시간에도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함께할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가 글로컬 대학에 도전합니다. 부산과 목포 시민들의 응원이 해양강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